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김창면 님이 하루하루 동트는 시간이 빨라지는데 우리 현 시국은 언제쯤 밝아질까요? 라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기약 없는 희망? 워낙 유명한 말이라 고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그죠? 원래는 목이 아니라 모 XX였는데 아무튼 그냥 목이 비틀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네. 박종식님 JB 매일 깔끔한 진행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있어서 JB타임즈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음성 파일은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요.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지호 당시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6번 가운데 2번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걸려온 전화라고 하는데요.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다라는 내용이었다. 조지호 당시 청장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술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봉쇄를 해제한 게 아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당시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뼈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진술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지시를 받은 자들은 많은데 지시를 내린 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조지호 청장은 오늘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또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조지호 청장의 발언은 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 개통으로 체포 지시가 내려왔네 만에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조지호 청장도 같은 맥락에 지금 진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닭다리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14명, 15명 또 그 명단과 관련된 것인지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도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닥달했는지까지는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지호 청장이 정말로 헌재 내일 나와서 이걸 증언을 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올 건지 나오는데 증언을 거부할 건지 이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네, 지금까지 나온 워딩은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체포 명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지호 청장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해제 의결안이 통과가 된 후인데도 봉쇄를 해제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 이것도 지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마켓님이 앞으로 군인이든 경찰이든 명령 하달 받을 때는 녹음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다반향초님 가는 겨울이 뭐가 아쉬운지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내란 세력들도 아쉬운지 목리를 부리네요. 언제 이들이 사라지고 정치의 봄이 올까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프닝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엊그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라고 하면서 복기록을 공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2월 그러니까
2024년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여섯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한 바가 있었고 그 내용의 요지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창원 의창에 출마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어떤 취지의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고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그러면 김상민 검사와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직접 챙기고 부탁까지 했었는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궁금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런 음성 파일을 좀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가 들려드리고 또 이게 좀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좀 길어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강혜경 씨 연결해서 강혜경 씨 어떤 좀 이야기 좀 들어가면서 음성 파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혜경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지금 저희가 그 음성 파일을 좀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좀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김영선이가 그 고성국 박사 그렇게 출연하면서 10원도 안 줬어. 책 한 번 안 사주고. 김영선이 오선돼서 고성국 박사 그거 가서 밥 한 끼 샀으면 서정욱이가 거기 김상민 내보냈겠어? 네. 이 발언이 2024년 1월 12일에 이루어진 지금 그 대화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네. 서정욱이가 거기에 김상민이 내보냈겠어라고 하는 대목에 좀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겁니까? 그 당시에 그 의창구 이제 그 지역에 네. 그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 김상민이라는 이제 검사가 내려왔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라인에서 내려보냈다, 뭐 김건희 라인에서 내려보냈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김상민은 서정욱이 내려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영선하고 고성국 박사가 이제 친분이 있으세요. 네. 서로 친분이 있는데 인맥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본인이 이제 인맥 관리만 좀 잘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건데 김영선이 인맥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내려오게 됐고 그 자리를 뺏기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고성국 TV에도 이제 자주 출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영선 의원이 고성국 씨를 잘 관리를 했다면 서정욱 변호사가 김상민 검사를 미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을 좀 더 그러니까 추정을 확대하면 김상민 검사의 출마를 뒤에서 강하게 밀고 추천했던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다라는 어떤 추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 그 명태균 측 변호인단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김상민을 민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민다라는 내용보다는 이제 서정욱이 이 사람을 이제 민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정욱 변호사가 김 쪽의 라인이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라인 쪽에서 내려보냈지 않았나라는. 종합을 하면 네네. 이 엊그제 공개된 복기록과 지금 들었던 음성 내용을 종합을 하면 서정욱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김상민 변호사를 강하게 이제 추천을 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전화를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정리를 네, 하자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발언이 2024년 1월 12일에 있었고 그리고 또 1월 26일에 또 그 대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 김영선이 지금 서울에 당무감사 때문에 경남의 최고 꼴등이야. 영남의 꼴등이고. 그 지금 빼도 박도 못해 지금 당무감사 결과 때문에. 그러면 여론조사라도 해야지. 김건희 여사가 뭐라 한지 아나?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김영선이 답이 없어요. 답은 딱 유일하게 그 여사 대통령한테 물고 비는 것밖에 없어. 내가 함성득이하고 아까 형님 사정해도 지금 그 한동훈이 해갖고 손을 못 댄다.
네, 여기서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데 이 발언 맥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때 한참 이제 공천 얘기가 오고 갔었고, 이게 당무감사가 2023년도 10월 거의 말 무렵에 저희 그 국민의힘 당협 당무감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감사 이후에 그 순서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저희 쪽에 김영선이 꼴등이란다라는 얘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감사 결과 그리고, 발표 이전에. 네, 한참 이전에. 예. 그래서 이제 김영선이 우리 그 당무감사 꼴등이래. 너네들이 준비를 잘못해서 자료 취합을 다 안 해서 네. 꼴등이 됐어. 하면서 이제 보충 자료를 막 취합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자료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그 당무감사가 들어오면서 저희는 배제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약간의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건으로 이미 공천을 못 받아. 그런 이런저런 자료를 제가 뒤에 좀 확인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꼴등이 있던 이유 하나가 이제 명태균 씨. 명태균 씨가 이창구 당협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그 중앙당에서 파악을 했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좀 더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의창구 당협에서 네. 직책도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사람인데 어허. 의창구 지역 내에서 제2의 국회의원처럼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닌다라는 이런 제보들을 중앙당에서는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당무감사 결과에도 담겼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료에. 그 시점에 명태균 씨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중앙당이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무감사를 왔을 때 그 감사위원들이 안에 서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고 네. 김영선 의원이 여기 의창구 지역에 거주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명태균이 여기 당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이거를 확인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요 음성 파일을 보면 명태균 씨가 네. 답은 딱 유일하게 여사랑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비는 것밖에 없어 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그럼 이때 이 지금 발언을 김영선 구명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이미 당무감사는 완전 꼴등이라 어떻게든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손을 쓸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엄청 이제 명태균 씨는 중요시 여겼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아예 진행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김영선 씨가 여론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고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본인 돈은 안 들이고 이제 뭔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지시를 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최종적으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무조건 사정을 해서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더 이상 답이 없다. 하나 또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뭐라 하는지 아나?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라고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게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제가 정확하게 그래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네네. 지금 이 발언 맥락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도 이때 당시의 상황을 그러니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2월 거의 말 3월 초까지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가 계속 소통을 해왔던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 건에 대해서도 그 당협에 대해서 김영선 씨가 꼴등이 됐다는 이 내용도 김건희 씨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네네네.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혹시 지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 대화에 나오는 것처럼 김영선 의원의 구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혹시 좀 들으신 얘기는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언론 쪽에 저희 그 녹취 파일이 이제 나갔던 적이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한테 협박을 한다 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협박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네네네. 내가 이렇게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라고 발언을 했다. 네, 내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 맥락이다, 그게.
네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제 2024년 1월 26일에 명태균 씨가 했던 발언인데 이로부터 20일 뒤인 2월 16일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제 텔레그램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복기록 내용을 보면. 네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김상민 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 결국은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어젯밤에 서정욱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그 확인을 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이 추천해 줄 게 없다. 그건 헛소문 같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김상민, 김건희 여사 어떤 루트인지 모르지만 자신은 통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이후에 알았다. 누구를? 김상민 검사를. 그러니까 상민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천 안 되고 이럴 때 그 이후에 알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김상민 검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한 역할은 없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저희 제작진한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서정욱 변호사의 영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후배 동생 김상민 검사가 이번에 그 새 출발을 정치인으로 그래 다시 한번 20년 동안 이 검사 생활을 접고 더 국회의원으로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이번에 창원에 고향 창원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김상민 부장검사님 전폭적으로 좀 지지해 주셔서 이번에 총선에 반드시 당선되셔서 사이비 법조인들이 판치는 국회를 완전히 갈아엎고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한번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함께하는 사람 김상민 TV라고 하는 채널에 2024년 2월 1일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 서정욱 변호사 추천사. 그러니까 창원 시민에게 김상민 변호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추천하는 내용의 그런 영상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어제 그 서정욱 변호사의 입장을 들을 때 김상민 검사는 공천이 안 되고 이럴 때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영상이 올라온 건 2월 1일이었고요. 김상민 검사가 컷오프가 발표된 시점은 3월 2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천이 안 되기 한 달 전에 서정욱 변호사는 이미 유튜브에서 김상민 검사 추천사를 공식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라는 점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뭐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강혜경 씨에게 짧게 좀 요거 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오세훈 시장 관련인데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그 명태균 씨와 토탈 4번을 만났고 2021년 1월 20일, 23일, 28일 그리고 2월 중순 이렇게 4번을 만났는데 2월 중순에 만날 때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씨도 같이 만났다. 이런 요지의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걸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났으니까 만났다 하는 거고.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오 시장하고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하고 세 명이 같이 한번 만났었고. 네. 그 김한정 회장을 명태균 씨가 따로 제일 처음 한번 두 분이서 처음 만났고. 또 따로. 그 뒤에, 네네. 그 뒤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회장과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중순에 이 그 셋이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정확한 지금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도와달라 하더라. 네. 그리고 좀 많이 이렇게 운다는 표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운다. 약간 이렇게 살려달라 하면서. 쉽게 약간 질질 깐다. 읍수한다. 네.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오세훈을 만나고 왔을 때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 울더라. 네, 읍소를 하더라. 읍소를 하더라. 도와달라. 혹시 그럼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 비용 이야기도 혹시 오갔다고 들었습니까? 비용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만나고 와서 예. 이제 그 비용이 김한정한테
그러니까 김한정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거다. 김한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거고 오세훈이 직접 이제 그 자금을 대기에는 이제 그 정치자금법에 걸리기 때문에 사명원에서 들어온다. 그럼 이 만남 뒤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더 있는데 일단 시간상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